이제 1973년도에 농협에 입사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그 농협을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일찌감치 이제 간부 직원이 돼가지고 상무, 전무 해다가 이제 양동농협에서 이제 조합장으로 10년 동안 이제 봉직을 하고 2015년 4월까지 이렇게 이제 한 42년 동안 농협 생활을 했습니다. 농협 생활을 한 사람이 또 조합장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뭐 역사나 이 문화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산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산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평범한 이제 양평인으로서 조금 이제 역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산을 이제 다니게 된 이유는요. 저 옛날에 농협이 굉장히 지금은 뭐 어렵습니다만은 농협이 굉장히 농업인의 주인이신 농업인을 위해서 무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농협이거든요. 이제 그 무한 봉사 속에는 경영을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책임자가 되면은 굉장히 농업인들의 농협에 대한 어떤 욕구나 바람은 이제 크신데 이걸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인력이나 뭐 재산이라든지 뭐 물자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책임자가 되면요 될수록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경영을 잘해서 든든한 농협을 만드는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이 이제 굉장히 아주 이제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그러면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고 뭐 일요일이고 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이제 산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산에를 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언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보면은 이 마을이나 이런 게 아주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작은 지역사회 또는 저런 작은 데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아웅다웅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고 제 마음의 폭이 넓어진다랄까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만 다니면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뒷동산에도 갔다가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시간이 좀 넉넉하면 다른 마을에 산도 올라가고 또 이제 낮은 산도 갔다가 또 이제 욕심이 생겨 높은 산도 가고 산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또 이제 무미건조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뭐 이제 운동되거나 뭐 이런 건 좋은데 그래서 이 산하고 이제 내가 다닌 산에 대한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이제 사진기가 옛날에 구했었잖아요. 사진기도 사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조건 가면서 조금 뭐 나무도 찍고 풀도 찍고 뭐 바위도 찍고 뭐 전경도 찍고 보이는 것마다 다 찍었는데 그래서 이걸 찍다 보니까 이 기록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뒷동산은 산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이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산은 이런 이름이 붙었나? 뭐 또는 산이 있으면 또 물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계곡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사진만 찍다가 다음에는
GPS라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뭐 이런 기록 GPS 기록 장치가 이제 대중화되고 스마트폰도 이제 다 지금 뭐 그런 기능이 이제 앱을 다운받으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GPS라고 이제 구입을 해야 됐어요. 그거 사가지고 그 GPS를 이제 활용하면은 출발해서부터 뭐 가서 쉬고 고도 뭐 또는 뭐 이 저 거리 또 뭐 이런 게 전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기록을 한 게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양평군에 사는 안 올라가 본 산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요.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책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처음에 이제 제가 발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지역에 대한 정보나 산이나 뭐 이 산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랬으니까 전부 군청에도 뭐 한 500부 줘가지고 군청 직원도 한번 줘봐라. 그래서 이제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하나의 그 자료가 이렇게 이제 산이 돼 있으면 또 산에 따라서 또 계곡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물이 있고 개울이 있고 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서 양평의 산하를 청산록수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산록수 다 뭐 아시는 단어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아마 자료에는 그 그림의 그 책 표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산록수라는 책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산에 얽힌 또는 이 강에 얽힌 계곡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이게 아주 커다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 또는 문화적인 자료. 그래서 이제 제가 농협에서 이제 조합장까지 하고 이렇게 컸으니까 나는 이제 조합원들 아니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한테서 큰 빚을 졌다. 그래서 내 빚을 갚겠다. 그래가지고 양평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초창기였었는데 한 10년 거의 됐을 겁니다만은 10년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니까 굉장히 그 양평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리를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돼서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랄까요? 이제 좀 알게 돼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이런 지역사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해설과 가정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해설가로서 이 산과 또는 뭐 강 이런 이제 산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소양에 관한 거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양평의 산하는 산줄기가 어떻게 돼서 지금 우리 지금 양평의 산줄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산줄기에 따라서 또 강이나 또 하천은 어떻게 또 되고 계곡이 있는지 또 거기에는 또 어떤 그 사연이 또 대체적으로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여기 개군면이만큼 이제 그 이윤재 선생님의 지명사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산하고 얽힌 이름이 개군면입니다. 개군면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산 때문에 개군이라는 이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지명률이나 지명사를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또 이윤재 선생님이 했는데 하여튼 뭐 일단 시간이 나면은 조금 개략적인 거나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의병에 관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병은 이제 아시다시피 1894년에 갑오경쟁이 일어나고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침략 야욕이 아주 노골화되거나 또 현실화됐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나 전통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구국의 일념으로 1895년에 이제 우리 지평의병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이제 의병사가. 그래서 이제 의병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50년 독립운동의 첫 단계가 의병운동이고 이제 의병운동 내지는 의병전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또 우리 양평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이제 의병은 나누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수별로도 이렇게 시기별로도 나누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우리 양평은 전기서부터 후기까지 활발한 의병 활동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양평은 우리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남한강이 결국 옛날에는 주요 이제 그 교통수단이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남한강을 통해서 뭐 물자만 교류했던 것이 아니라 인적 교류까지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강이 충주를 이렇게 이제 상류로 올라가서 충주를 하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이 외적 일본 특히 이제 일본군들의 침략로가 됐어요. 침략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은 임진왜란 때도 이 강을 통해서 부산진에 상륙한 지 16일 만에 서울에 도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달한 게 이제 2대, 3대, 1대, 2대, 3대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2대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서울을 진입을 했는데 이 저 남한강을 통해서 간 부대가 제일 먼저 이제 서울에 들어 입성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저 남한강이 뭐 이런 그 교류의 역할도 했지만 침략로였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된 특히 저 남한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도 또 이제 의병이 또 나와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의병 중에서도 우리 계군면에서 있었던 의병 활동도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병에 관해서는 이제 양평 의병기념사업회라는 게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학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의병 활동에 관한 연구나 뭐 또 제사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에 대한 그 사업에 제가 많은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의병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의병과 계군과 또 관계가 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군 양평은 이제 의향이라 그래서 제가 의병할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럼 산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얘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교재는 제가 교환을 안 보냈는데 저 이윤재 선생님이 이제 요약해서 이제 올려놓은 모양인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기계가.
언제도 그러더니만 또 그러냐? 누구? 자, 이제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문화 해설을 하시거나 또는 다니시면서 그 고장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소양부터 이제 그 중요한 것부터 이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자 분수령의 원리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 주셔야 어디 가서 하는 저 산이나 마을이나 고장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산자 분수령 중에서 분수령은 잘 아시죠? 분수령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건이 시점이 뭐 분수령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물을 가르는 고개가 된다, 고개라는 뜻이거든요. 분수령은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겁니다.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르는 고개라는 원리인데 이 원리는 뭐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쉬워요.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죠, 그죠? 산이 어떻게 물을 건넙니까? 그다음에 또 물은 산을 못 넘어요, 그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의 이제 지형이랄까요? 지세를 이 산자 분수령의 원리에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은 한남 정맥이 있어요. 한남 정맥이 여기 이제 한남 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남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남 정맥하고 또 한북 정맥이라고 있어요. 한북 정맥은 이제 북한강을 이제 우리가 그 경계를 삼아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한남 정맥의 남한강하고 한북 정맥의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의 양수리. 예? 이게 이제 합수점이 되는 건데요. 두물머리라고 이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마루금이에요. 마루금. 산에는 마루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루금에 이거 딱 떨어진 물방울이 탁 튀기면 뭐 이쪽으로 떨어진 물이야 뭐 이쪽으로 흘러가고 또 저쪽으로 떨어진 물은 저쪽으로 흘러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여기 마루금에 아주 이게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물방울이 튀어서 이쪽으로 간 건 이쪽으로 가 물이 흐르고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이고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이제 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쉬운 원리가 이 산자 분수령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쉬우면서도 우리가 그 산이나 산줄기를 이용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의 산하 중에서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것이 산줄기는 요게 이제 산자 분수령의 원리 중에서 이제 이게 저기 저 태백에 가면은 삼수령이라는데 가보셨나요? 삼수령을 했는데 가보시면 삼수령이라는 거 있어요. 삼수령은 여기 이제 이 봉우 위에 떨어지는 물이 뭐 낙동강으로도 가고 이제 이쪽에 떨어진 물은 낙동강으로 가고 어떤 쪽으로 떨어진 건 이제 한강으로 가고 어떤 쪽으로 떨어진 건 이제 동해로 흘러가고 이제 요새 세 군데로 흘러간다는 요 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수령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제일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삼수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또 산은 또 물을 건너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으라고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구문소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산을 뚫고 넘어요. 산을 이쪽에서 이게 개울이 이렇게 뚫고 나온다. 요게 산줄기거든요. 산줄기인데 요 뚫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났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아주 예외라서 재미있으라고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가져온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낙동강 상류에 황지천이라고 있는데요. 황지천의 강물이 이곳에 이제 여기 이제 황지천이 흘러오다가 이게 산이 막혀서 다른 데로 물길이 나야 되는데 바위를 뚫고서 그냥 뚫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아주 깊은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산 강물이 산을 뚫고서 이제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뚫으네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거 예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이제 그래서 산자분수령의 원리는 이제 이렇게 아주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이제 그다음에 산자분수령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산과 관련해서 우리 개군에는 어떤 산이 있냐? 그래서 개군산이라고 아시죠? 개군산. 네, 개군산. 그다음에 뭐 추읍산이라고도 아시죠? 추읍산도 아시고 칠보산도 아십니까? 칠보산이라고 있어요. 이제 개군에는 보통 저 개군산하고 추읍산인데 이 추읍산은 저 우리 도로명에 추읍로라고 있죠. 개군에 추읍로라고 있는데 그거 아주 잘 쓰신 거예요. 지금 왜 추읍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올리냐면은 이게 저 추읍산이 맞는데 공식 지명은 지금 주읍산이죠. 주읍산인데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추읍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읍산은 요 추자가 달릴 추자고요. 읍자가 읍읍자입니다. 이게 어느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는 이제 이게 뜻이거든요. 추읍산. 이게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까요? 모습일까요? 네, 용문산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개군 북쪽에서 보면 양평 이북쪽에서 보면은요 아주 이렇게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쪽에서 이천이나 여주 쪽에서 보면 아주 이렇게 또 둥그렇게 아주 멋지게 아주 높은 산처럼 보이고요. 또 실제로 또 용문산에서 올라가면 용문산에서 절하고 있는 용문산에서 이 추읍산을 내려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용문산 정상에 가면요. 설명해서 산 설명을 서로 많이 해주잖아요. 올라간 사람이. 근데 저기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산이 대군산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10명 중 9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꼭 여기 양평에서 백운봉 아시죠? 백운봉 비슷하게 그렇게 또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산이 멋있게 생겼어요. 결국은 뭐냐면 용문산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산이 추읍산인데 이거 주읍산 또는 칠읍산이라 그러는데 칠읍산도 왜 칠읍산인지 아시죠? 올라가면 뭐 7개 이제 마을이 보인다 그래서 칠읍산인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냥 애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주읍산만큼은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추읍산이 맞습니다. 이 추읍산의 이게 높이는 583m인가 이렇고요. 이게 이제 추읍산이 산줄기가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이 산줄기가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이 추읍산의 산줄기가. 네? 용문산 산줄기에서 오다가 다른 데서 갈라져서 들어왔어요. 개군산은 어느 산줄기겠습니까? 개군산은 추읍산 산줄기예요. 추읍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쪽에 대해서 이제 개군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옛날 고지도나 이런 데 보면 신재현이라고도 있어요. 고개
고개 이름도 있고, 이제 산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산줄기가 성황당현이라는 데도 있고요. 이제 조선 지지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게 나와요. 또 물과 관련해서는 남한강인데 여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걸 왜 여강이라는 얘기냐면 여주를 흐르는 강이라 해서 여강이라는데, 우리 저 양평에서는 양강이라고 부릅니다. 애칭이죠. 고장에서 부르는 애칭인데, 옛날 그 어르신들은 시인 묵객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전부 여강, 양강 이렇게 쓰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은천은 다 아시죠? 신은천, 신내개울. 신내개울인데 이게 신은천이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이건 애칭이에요. 이 공식, 여기 개울의 공식 명칭은 이 저기 흑천입니다. 흑천. 흑천은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긴 하천입니다. 가장 37km인데요. 37km 엄청 멀죠? 37km에 이르는 신은 하천의 하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원덕서부터 이제 저 남한강에 흘러드는 데까지로 이제 신은천, 신내개울 이러는데요. 하여튼 우리 여기 교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양평의 하천에 신내천이라고 있어요. 신내천. 이 신내천은 개군에 있는 하천인데, 이 신은천의 신내천이 아니라 이 저쪽 저 계전리에서 발원해가지고 저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그 개울이 이제 신내천인데, 신자는 귀신 신자 쓰고 그다음에 내자는 올내자를 써서 신내천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식 명칭은. 신은천에는 뭐 신은천 다리가 옛날에 이제 연결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도 섰다래요. 곡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곡탄은 지금 안 쓰는 지명에 지금 이제 안 쓰고 이제 지금 이 곡탄을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파네탄이라고 있습니다. 파네탄. 파네탄이 어디냐면 이제 저 9mm 그 밑에서 저쪽 강상 세월리로 가는, 그 전에 거기 이제 그 큰 여울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강이 다 이제 호수화가 돼가지고 이제 안 나타납니다. 그거 이제 파네탄인데, 거기가 꼬부라졌잖아요. 이렇게 9mm포를 가다가 이렇게 확 꼬부라지는데, 이거를 꼬부라져서 그래서 구를 곡자 써가지고 곡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도에 나와요. 옛날 1872년 지방도 옛날 어르신들이 그려놓은 지도에 이게 나옵니다. 세엄탄이라고 있는데 곡탄 바로 밑에 지금 저 파네탄을 아마 그 옛날에는 세엄탄이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지명은 자꾸 바뀌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산과 강 관련해서 그렇고, 이제 물과 관련해서 또 자포진이라고 있어요. 자포진. 여기 상자포, 여기는 이제 하자포입니다만은 상자포진, 뭐 하자포진도 나누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기 가면은 나루터 자리가 있죠. 자포진, 자포나루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앙덕나루는 지금도 있죠. 네, 지금 뭐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또 상자포구, 이거는 뭐냐면 진하고 포구하고는 좀 틀리죠. 진은 나룻배가 건너다니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세우는 데 얘기. 포구는 이제 배가 정박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이제 물건도 싣고 뭐 다른 데 가는, 얘가 이 남한강 수로 중에 이제 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자포구가 있어요. 하자포구, 여기 이제 개군하고 관련된 겁니다. 물하고 관련된. 구미포구도 이제 9mm에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포구 있고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앙덕포구, 앙덕리에 있는 포구. 지금 물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개군하고 관련된 지명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아주 말씀드리고 갈게. 이 중에서 이제 구미포구는 이제 구밀이라고 지금 이제 9글자에 이제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구미포구인데, 옛날에는 이 곡탄 이후로는 구포라고 쓴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 구포, 그냥 구포인데 거기 구자는 이제 거북구자 또는 땅 이름 구자에 그냥 구포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구포라고 썼고, 일제 강점기 때까지도 구포라고 쓴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미포는 여러 가지 뭐 후미개니 뭐 구민이 후미개 뭐 구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좀 특이한 그런 그 이름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제 이쪽 구미포 쪽을 구미를 구포라고도 썼고 구미포라고도 지금 쓰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울로 봤을 때는 곡탄이라고 쓴 기록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산자분수령의 원리는 대충 이제 이해를 하시고, 산자분수령에 따라서 개군까지 이제 그 이어진 산과 강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구미포구 그 저기 저 안내 표지판 있는 그림. 네. 여기 이제 구미포에 대한 이제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뭐 같은 관내 보니까 다 여기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내용은 안 가보셨어요? 구미리에 가면요, 이런 안내 표지석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미포 나루터 표석이라고 이제 제목인데, 이제 구미리에 가면 있는데 여기 설명은 이렇습니다. 양평군과 여주군을 잇는 남한강의 중요한 한 나루로서 선조 25년에 임진왜란 때 강원도 조방장 원호 장군이 항병을 모아 왜군을 기습하여 50여 명을 치고 외장도 베어 이기며 양평 백성을 보호했던 향군이 승전한 나루터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루터 표석에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이게 다른 책에 이게 행거에서 편자주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요거는 뭐냐면 향병은 결국은 의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병을 얘기하는데 요가 똑같은 기록이 또 어디 비슷한 기록이 어디 있냐면요, 많이 나와요. 이건 역사 기록에 많이 나오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원호라는 장군인데 이게 강원도 조방장의 이름. 네. 네, 방어사인데 이제 조방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자로 설명하면 주장이 아니야, 주장. 나가서 싸우는 뭐 전군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뭐 예비사단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다가 너 어디 가서 좀 그들어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했는데, 이게 강원도 사람, 강원도 조방장이에요. 이제 강원도하고 조방장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너 나가서 저 왜군들이 들어온다니까 그래, 그때는 구포예요. 구포 가서 좀 지켜라. 근데 이제 쳐들어오니까, 의병이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막긴 막아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의병을 조직한 거예요. 의병. 조방장이 무슨 뭐 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병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향병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지도 있을 거예요. 지도 옛날 저 187이 지방도라는 여기예요. 여기도 이따가 이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지도 안에 이 내용이. 근데 역사책에는요 신륵사 앞에서 뭐 물리쳤다 그러고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양반이 신륵사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개군에 여기 저 구미포에서 했는데 이 역사책에는 다 이제 중앙에 보고해도 그랬어요. 저 보고했는데도 전부 신륵사 앞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신륵사 앞이 사실 거기서도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전 기록은 이 구미포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요. 그곳이 바로 구미포 뒷산이죠. 뒷산이 바로 개군산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개군산의 뜻이 뭐냐면 이게 워낙 이게 자료를 잘 만들어라고 많이 놓다 보니까 잘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지방도로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가야 되는데 요. 뒤로 갈 것 같아요. 네, 거기 보세요. 자, 여기 이게 1872년에 여주목에 이제 해군 부분만 제가 오린 거예요. 오린 건데 보시면 요거 저 파사성 여기 곡탄이라고 있잖아요. 곡탄이 있고 여기 내용에 요 내용이 뭐냐면 자세히 안 보이실 거예요. 읽어보면 이게 원호가 거기서 왜군을 물리친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방장 원호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쳤다. 뭐 근데 여기 보면 왜 이 지도를 띄워놓고서 설명을 올리냐면은 여기 개군산면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개군산면. 개군 이때만 해도 이제 여기가 개군산면이었었는데 이 개군산면이 이 개군산으로 인해 가지고 개군산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개군산의 이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넓개자예요. 그다음에 군인 군대 할 때 군자 그래서 산에 군인이 널려 있는 아주 그런 산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군산면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이름이 결국은 면 이름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800 갑오경장 때 그 이후로 개군산면이라서 산자가 빠지고 그냥 개군면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양평에서는 좀 힘들어요. 여주목지도를 찾아서 전부 옛날 1963년 이전에는 63년에 이제 양평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개군면이 그 전에는 전부 여주 거에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개군은 그래서 양평군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산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은 산 이름이 결국 면 이름까지 되어 갔다는 것을 지금 설명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산경표라는 게 있어요. 산경표를 한번 이게 잘 될까? 지금까지 설명 올린 게 지금 여기서 다 있어요.
산경표 이 조선의 여암 신경준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산을 전부 정리를 해놓은 산이 있습니다. 책이 결국 산경표라는 건데요. 산경표 이렇게 씁니다. 산경표인데 보세요. 여기 이제 양평의 산경표, 양평 산경표의 일부입니다. 보세요. 네. 상원산에서 용문산을 거쳐서 마유산을 거쳐서 마현을 거쳐서 월계탄을 거쳐서 족속도로 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 양평의 상원산에서 용문산은 아시죠? 또 상원산은 중원산을 이제 상원산이라고. 바빠서 이거 자꾸 이름이 변경되니까 명칭이. 그다음에 용문산을 지나서 그다음에 마유산을 지나서 마유산은 지금 유명산이라고 아시죠? 유명산을 지금은 이제 잘못 부르고 있는 건데 마유산의 본의로 애들이 또 추읍산을 주읍산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마유산은 지금 이제 유명산을 마유산이라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다 고쳐야 될 거예요. 추읍산처럼 제 이름을 찾아야 될 명칭인데 1973년도에 어떤 등산대가 자오선을 따라서 뭐 종주를 하면서 일간 스포츠 신문에다가 게재를 했는데 그 등산 코스나 이런 걸 여정을 가보니까 이 마유산에 올라가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마유산 이름을 모른다는 거야. 이웃 동네 분들이. 그래서 그 대원 중에서 홍일점 전 진유명이 되는 여자 홍일점 대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진유명이 유명을 따가지고 그냥 유명산이라 그러자 그래가지고 유명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계천은 어디냐면 이게 용담대교 아시죠? 용담대교. 양수리에서 그 신원 오는 그 용담대교 옆에 산이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로 나왔잖아요. 이제 그 도로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잔도였었어요. 잔도라는 건 뭐냐면 다락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위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길을 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 바위를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실어를 놓고 뭐 이렇게 그냥 사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만 겨우 다니게 이제 그런 길이었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이 바로 월계천이에요. 산을 천자로 쓰는 산 이름을 천자로 썼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족석도는 어디냐면은 양수리 지내다 보면 저 앞에 큰 섬 하나 보이잖아요. 세미원 앞에 큰 섬. 그게 족석도예요. 근데 이게 산줄기가 왜 족석도에 섬 위에 산줄기에 들어갔을까요? 그 결국은 이 산줄기가 이 족석도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 팔당댐이 막혀서 그렇지 안 막혔을 때 막히기 전에는 아주 봄, 가을,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이게 산 등머리가 이제 거기서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이고 양수리 사람이고 양평 사람이고 길 건너서 이렇게 가가지고 물 좀 빠질 때도 있었겠지. 좀 다리가 없으면 가서 소풍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산줄기가 이렇게 사은산, 용문산, 마유산, 마현, 월계천. 이 마현 어디냐면 한화콘도 바로 뒤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족석도로 갔는데 이걸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거를 한강 기맥이라 그랬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추읍산 여기 나오죠. 추읍산이 이 나오고 위에는 묵방산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가전이라고 나옵니다. 이쪽 산줄기에서 갈라져 가지고 묵방산, 추읍산 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줄기를 이렇게 족보 형식으로다가 만들어놨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꾸 그 산줄기를 따라서 계속 가면은요 백두산에 가는 원리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산을 이해해 주는데 제일 첫 번째 이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자분수령의 원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용표. 요거는 꼭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 올린 것이 구한말 임진왜란 때 우리 곡탄에서 강원도 조광장이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올려서 산줄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이 있으면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이 있고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진이 이제 일진 1대, 2대, 3대인데 여기서 4월 12일 날 상륙해가지고 5월 3일 날 이 저 충주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서울로 간 거예요. 이제 임진왜란 때. 그다음에 이제 첫째 시간에 강까지는 해야 되는데. 네. 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네. 그 전 시간에 그거를 이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평군 전체 지도인데 여기 보면 한강 기맥이 있고 성지 지맥이 있고 추 분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복습하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 올리는 거예요. 한강 기맥은 아까 산경표일찍에 말씀드렸죠. 상원산에서부터 족석도까지 쫙 있는 그 산줄기 이름이 지금 지금은 한강 기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기맥 밑에 성지 지맥이 있고 분맥이 있는데 지맥은 뭐냐면 이 한강 지맥에서 또 지맥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꽤 큰 산줄기를 지맥이라고 이 성지 지맥에서 다시 또 갈라지는 거를 분맥이라는데 자 보세요. 이게 백두대간에서 여기 이제 오대산 두로봉입니다. 여기가 오대산 두로봉에서 이렇게 쭉 와서 기방산을 거쳐서 청량봉을 거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금물산이 나오죠. 금물산. 요 금물산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양평에 사실은 분기가 되는 산이에요. 금물산이. 요 금물동에서 시루봉을 거쳐서 갈기산을 거쳐서 이제 뭐 폭산, 뭐 용문산,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청계산에서 이게 족석도 여기서 끝나는 거. 아까 이게 한강기맥이 그리고요. 그다음에 요 금물산에서 성지봉이라고 옆에 있어요. 성지봉에서 갈라져서 나오는 요 지맥이 있는데 요게 성지봉에서 금물산에서 성지봉으로 갈라져 가지고 성지지맥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서 끝나냐면 저 강천면에 가서 끝납니다. 여주군 강천면에 가서 그 한강에다 가라앉히는 산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네 여주광천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개군을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군으로. 자 오대산 두로봉에서 한강기맥을 설명 올렸죠. 그 다음에 금물산 성지봉에서 성지지맥이 갔는데 요 성지지맥에서 다시 또 갈라지는 추분맥이라는 데가 이게 있어요. 결국 뭐냐면 추분맥은 뭐냐면 자 금물산에서 갈기산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요게 용문산을 거쳐서 마유산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한강 기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요 금무산에서 성지봉 있죠. 성지봉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요 삼각산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요게 뭐냐면 바로 성지지맥이고, 성지지맥에서 또 갈라지는 추후분맥이 뭐냐면 요 삼각산에서 갈라집니다. 요 양동면에 있는 산인데요.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고래산으로 해서 이렇게 저 칠보산으로, 아까 칠보산 모르신다는데 칠보산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추읍산으로 가죠. 추읍산에서 더 내려가면 어디예요? 추읍산에서 더 내려가면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 그렇지. 아니 여기가 추읍산에서 갈라서 내려가면 여기 강에 닿는 데가 여기 개군산이란 말이에요.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양평의 산줄기는 크게 한강, 그러니까 백두대간에서 어디서 갈라져? 오대산에서 갈라져 가지고 오대산에서 금무산까지 와. 양평의 첫째 산이에요. 그 금무산에서 다시 쭉 한강에 가서 족석도, 지금은 족자도라 그러죠. 족자섬에 가서 끝나는 산줄기가 한강 기맥이고, 그다음에 금무산에서 성지봉을 거쳐서 여주까지, 양동으로 거쳐서 여주까지 가서 가라앉는 산줄기가 성지지맥이고, 또 성지지맥의 양동면 삼각산에서 갈라져서 쭉 내려와서 칠보산, 추읍산, 개군산까지 가는 산줄기가 추후분맥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뭐가 딱 느껴지세요? 개군은 여주 땅이 사실은 이걸 보면 아닌 건데 왜 그때 당시에 그 63년 전에 여주로 가서 붙었는지 그건 잘 제가 이해를 못해요. 연구의 과제인지만은 그때는 아마 이포하고 가깝고 아마 이쪽 그 산 이쪽이라서 이 저 신내천 이 남이대나 남이대에서 이 남쪽으로 그냥 여주군의 여주목에 붙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963년 1월 1일자로 양평군으로 왔는데 개군면이 결국은 이 산줄기를 봐가지고는 원래 개군면은 양근군에 속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지평현에 속했던지 지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제 자리를 찾아오셨다. 개군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 올리듯이 추읍산에서 칠보산을 거쳐서 개군산을 거쳐서 개군산 면 이름까지로 됐다. 네. 다음은 이제 이거 아까도 이제 설명 올린 거예요. 전 시간에. 자, 개군산면이 됐는데, 개군산은 임진왜란 때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군대가 머물렀던 산이다. 그래서 개군산이 됐고, 요 개군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고, 요게 경기읍지인데, 경기읍지가 요게 1845년에 만들어진 지리지예요. 지리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 개군산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의 1913년까지는 개군산면이었었고, 그 다음에 1914년 이후로 현재까지는 개군면이 됐는데, 이 개군면은 이렇게 요 내용이 이렇게 지금 저 개군면 여기 여주 쪽에 붙었기 때문에 꼭 여주 자리를 갖다가 지금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개군면은 찾기가 연구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걸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약 이해를 하시면 개군면에 대한 이해가 변천사가, 그러니까 유래라 그럴까요? 유래가 쉽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로 보는 우리 양평군인데, 개군면이 1963년에 들어왔고, 그전에는 우리 양평군이 엄청 컸었어요. 개군면을 빼더라도 가평은 서량면하고 저 광주시 남정면도 양평에 속했었습니다. 여긴 다 다른 데다 넘겨줬죠. 1914년도에 저 광주시 남정면은 광주시로 보냈고, 1942년에 설악면은 저 가평군으로 보냈다. 아까 요거 설명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읍산이 그렇게만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영릉 후주산이다. 저 여주의 영릉이죠. 영릉의 지의 주산을 역할을 이 추읍산이 했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참 이제 개군산면에 관한 기록이 아까 전부 설명을 올렸어요. 앞에 지방도에 보면은 개군산면에 방리는 12개 동네가 있고 읍에서 오십니다. 여주에서 그때 당시 얘기죠. 그다음에 신은교가 있고 장시가 있어요. 신내천 그 옛날 다리 부근에 장이 섰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포진이나 이런 거 다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근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소선 지지 자료라고 이윤재 선생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올릴 텐데요. 요거는 1911년도에 일제가 우리나라 지명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우리 일제가 조사했는데 이게 일본 어느 면은 그 담당 면소기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형편없는데 이 개군산면이죠. 그때만 해도 개군산면은 아주 자세히 이게 동네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참고로 이제 나중에 이윤재 선생이 설명을 올릴 텐데 그래도 자료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한글로도 언문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주 자세히 아주 조사를 했어요. 이 개군산면 직원께서는. 그래서 양평에 사는 자료로다가 대야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을 왜 물의 고장이라 그러죠? 양평을 물 맑은 양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군 슬로건이 왜 우리 실제로 양평군의 면적을 이렇게 지목별로 보면요 임야가 73%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평은 물의 고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한 관내를 통과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양평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모여가지고 한강을 이루는데도 모이는 합수점이 두물머리라는데 이 두물머리는 조그만 냇가가 모이는 건 두물머리라고 안 그래고 큰 물이 모이는 거를 두물머리라 그러는데 이 두물머리가 있는 곳이 양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이제 한강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을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양평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우리 양평이 친환경 농업 고장이 농업특구이고 또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양평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물의 고장을 자꾸 강조하는 건데 이만큼 양평은 또 물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평의 전체적인 내용을 신증 동구여주승락이라는 옛날 지리지에 보면은요 양근의 형상을 왼쪽으로 용문에 의지하였다고 썼고요. 이적의 시에는 왼쪽으로는 용문에 의지하고 오른쪽으로는 호수를 베었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자로 했는데 한자는 이 자료에 보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이게 한글로 이제 해역한 내용이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특이한 게 이 호수. 그때 우리 어려서만 하더라도 여기 강을 보면요. 여름에 그냥 장마나 져야 물이 나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여울이 그냥 아까 설명이 이제 여울 나옵니다만은 여울이 좀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상하고 특히 이렇게 건너다니는데 나루터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군만 하더라도 항구가 된, 그러니까 배가 정박하고 자그먹고 뭐 이렇게 해고 간 데가 우리 상자포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쪽에 건너면은 또 강상에도 또 포구가 있었고, 이제 뭐 구미포도 포구가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호수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 이 당시 이걸 신중동 구여지승나 쓸 때만 해도. 그런데 호수라고 쓴 거 보면 참 옛날에 그 선인들의 어떤 마인드랄까요? 어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호수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팔당댐이 1973년도에 맞췄는데 73년도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호수가 된 거죠, 이게. 그죠? 참, 예. 그래서 이제 양평의 강은 뭐 아까 다 설명 올렸어요. 그런데 남한강이 31.5km가 유화거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길다고 말씀드린 게 흑천을 말씀드렸죠. 흑천 37km예요. 37km. 결국 이 흑천은 왜 설명을 올리냐면 아까 성지지맥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지맥. 예? 산 줄기 말씀드릴 때 성지지맥 얘기하고 한강지맥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금물산에서 이루어진 산자 분수령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흑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흑천이 성지봉에서 반호를 해가지고 청운면, 단월면, 용문면, 양평읍을 거쳐서 개군까지 지나서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게 37km 제일 길어요. 우리 하천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산자 분수령의 원리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양평의 맨 머리산이라 할까요? 머리산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머리가 되는, 왜 머리산이라 그랬냐면 상경표의 족보 형식으로 했으니까 거기서 보면 맨 위에 있는 어르신산이 뭐냐면 금물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금물산으로 인해서 흑천도 제일 37km 유화거리가 제일 긴 겁니다. 아까 신내천하고 관련돼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신내천, 신내천, 그 신내천은 이 신내개울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슬라이드가 또 안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나눠드린 PPT 자료 22쪽,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거 슬라이드로 하지 말고요. 네? 선생님, 슬라이드로 하지 말고 그냥 띄워만 놓으세요. 네. 22쪽. 슬라이드 쇼를 하니까 저거를 못 맞추고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양평의 옛 나루터가 있죠? 양평의 옛 나루터라고 있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거기 내가 일부러 굵은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굵은 거. 좀 굵게 중간에.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개군에 있는 나루, 상자포나루, 하자포나루, 구미포나루, 그다음에 양동나루. 자, 이거 아까 다 설명 올린 겁니다. 자, 그 밑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평해로, 일명 관동대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마치고요. 그다음에 산과 물하고 관련돼서 길이 난 거예요. 그죠? 네, 그 길이 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 10대로가 있어요. 10대로. 10대로. 1대로가 서울에서 의주 가는 게 1대로.
2대로가 서울에서 원산 가는 게 2대로, 3대로가 이제 우리 양평을 거쳐간 도로예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역사적으로 근원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이 길이 났구나 하는 거 아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지금 양평을 지나간 대로는 대로라 가지고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니라 사람하고 그냥 손 끌고 다니는 도로가 대로예요. 이게 긴 길이 되는 얘기지, 우리나라에. 그 평해로는 뭐냐면 평해로, 양평을 지나간 길이 평해로인데, 평해로는 뭐냐면 서울 흥인지문 동대문에서 옛날 이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강원도 평해였습니다. 강원도 평해. 강원도의 동해안의 평해라고 있죠. 지금은 경상도 평해입니다. 평해읍이죠. 그렇죠. 네네. 그 읍진평해 때 그 평해 그 고을 이름인데 거기까지는 천리길이 있었어요. 그게 3대로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동남지 평해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데 우리는 흔히 평해로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고, 이게 또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관동대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관동은 아시죠? 결국은 뭐냐면 이 관동대로를 통해서 율곡, 이이고 뭐 유명한 그 신사임당이고 그분들이 다 이 길을 걸어서 다녔는데, 이게 관동대로인데 이 관동대로가 양평 구간은 어디냐 그러면 양평 구간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관동대로의 양평 구간은 그렇죠. 이제 서울서부터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서울서부터 내려오면 남정면 있죠. 남정면. 남양주시 남정면 사무소 있는데 거기서부터 양수리를 건너오는 게 용진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용진이 뭐냐면 이제 나루 이름입니다. 나루 이름인데 지금 양수대교나 양수철교나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게 어딘지 정확히 밝히지 못했는데 결국은 어디냐면 양수철교 있던 자리, 지금 자전거 도로가 됐지만요, 그 부근이었을 것이다 추측했는데, 용진이라는 데가 그 용진을 배를 타고 건너오면 양근 땅에 닿는 거예요. 양평의 양근 땅에 닿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기두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기두원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세미연 있는 용담대교가 시작되는 동네 있죠. 거기 동네, 거기가 그 마을 이름을 기두원이라는데, 그 기두원을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족석 월계천 그 벼랑길을 건너서 지금 신원리 아시죠? 여운형 선생 그 생가 기념관 있는 마을, 그러니까 신원역 있는데 거길 지나서 이제 양근으로 온 거예요. 양근으로 오니까 지금 딱 느끼시는, 양평읍으로 오셨는데 지금 딱 느끼시는 게 어때요? 6번 국도나 경의중앙선 노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의중앙선이 먼저 놓였는데 그 중앙선은 무슨 길을 따라서 놨냐면 관동대로를 평해로를 따라서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양평이 1908년 이전에는 양근군하고 지평군이 합쳐서 양근군의 양자하고 지평군의 평자를 따서 양평군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양근인데 양근군의 읍지가 어디냐, 소재지가 어디였었냐면요, 지금의 양평읍이 아니고 옥천이었었어요. 옥천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천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철도는 이렇게 꼬부라져 놓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또 철도가 놓을 때만 해도 양평읍 양평군이 돼가지고 소재지가 양평읍으로 나왔는데, 이건 1737년인가 1737년 영조 때 조선 영조 때 양근으로 이읍을 해온 겁니다. 소재지가. 그래서 지금 관동대로가 그렇게 돼가지고 용문으로 해가지고
지평으로 해서 양동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이게 이제 저쪽 평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던 거거든. 이제 넘어갔던 건데 결국은 지금 중앙선은 그 길로 따라서 놓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선을 따라서 다시 이제 육로가 또 이제 발달하면서 6번 국도가 생겼는데 6번 국도 역시 비슷하게 왔는데 이제 거기서 6번 국도는 용문에서 다시 이제 좀 갈렸어요. 용문에서 갈렸고, 그리고 이제 개군은 어디냐면 양근 갈산에서 양근군 갈산에서 여주 가는 길 옆에 있었는데 이거는 대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개군은 그렇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옛날에 평해로 우리가 관동대로를 따라서 길이 형성됐구나. 결국은 저는 다니면서 양평의 뼈대길은 관동대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관동대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평해로입니다만은 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평해로 이게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역사나 산하고 얽힌 산하고 이제 강하고 얽힌 거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은 거를 파생돼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앞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맨 앞. 조금 이것도 개군하고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세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개군산에 대한 왜 개군산이 됐고 개군면이 됐는지까지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진왜란 때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군 양평은 의향이라고 합니다. 의향은 뭐냐면 의병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의로운 고장입니다. 의로운 고장이라는 뜻에서 의향이라 하는데 왜 양평을 의향이라 그러냐? 아까 의병 제가 인사 말씀 드리면서 의병에 대한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요. 양평의 이제 지평현하고 이제 지평현하고 양근군하고 합쳐서 이제 양평이 됐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양근군이 따로 있고 지평군이 따로 있을 때는 바로 이제 지평의병이 먼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지평의병은 지평의병은 1894년이에요. 갑오개혁이라고도 그러고 갑오경장이라고도 그러는데 갑오개혁이 이제 일어난 해가 1894년도예요. 1894년도에 이미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권 이런 거 다 장악하고서 우리나라를 이제 개혁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로 하여금 뭐 지명도 전부 편제도 지방 편제도 개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평에 안승우라는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안승우라는 의사는 화서 이양로 선생의 제자예요. 화서 선생이 미정척사를 주장해가지고 우리 그 변복년이나 탄발령이 일어나니까 이건 옛날 전통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물러가고 우린 전통을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일으켜 싸웠는데 그때 당시에 지평의 안승우라는 분이 의병을 700명을 모집했어요. 700명을 모집해가지고 의병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동학혁명이 있었잖아요. 동학혁명. 그래서 양평도 동학혁명, 동학에 관련된 분들이 접주를 하려는데 그분들이
지평 양평 양근해가지고 세 분이나 있는 아주 성했던데,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의병을 일으키면 동학군으로 또 혹시 의심받을지도 모른다 해서 그냥 의병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의병을 맨 처음에 하던 무앗되는 그 자체가 역사상 항일 의병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대한 구한말에 들어와서 의병은 첫 번째 시도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평이 지평이 그때는 지평이었습니다만은 지평이 결국은 우리나라 50년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문산에 가시면 용문산 입구에 한국 민족 독립운동 발상지 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화서 선생에 관한 비도 있고 그런데 그랬다가 이제 의병을 일으키지 않고 도로 이제 그냥 해산을 시키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지평에서 김백선이라는 장군이 의병장이 맹영제라는 군수 현감이죠. 현감하고 동학군을 물리쳤어요. 폭군 400명을 만들어가지고 동학군을 물리쳐가지고 지평 현감은 맹영제라는 분은 현감으로 승진이 되고 처음에는 감역이었었는데 승진이 되고 김백선 의병장은 당상관 첩질 받았어요. 당상관이 됐어. 평민 의병장인데도 임금님이 사인했어요.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지평 땅에 있는데 동학군을 물리친 공이 크니까 현감은 맹영제는 현감으로 승진시키고 그다음에 김백선한테는 첩질 주자. 그래가지고 당상관이 첩질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첩지는 지금 찾지 못합니다만은 승정원 일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첩지에 윤허했다. 상이 임금께서 윤허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제 그분이 당상관이 된 거죠. 그만큼 되는데 그분이 이끌던 그 동학군을 물리친 그런 그 포군을 400명을 의병으로 차출을 한 거예요. 의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양동에 안승우 또 이춘영이라는 분도 양동 출신인데 그때는 이제 지평현이니까 지평현 상동면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의병을 모아가지고 지평에서 일으키려니까 맹영제가 반대를 했어요. 군수 현감이 반대를 하니까 바로 강원도 안착이라는데 양동면하고 경계되는 거기에요. 거기 가서 1895년 음력 11월 28일 날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이제 지평의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평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평의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초는 안승우 의병장이 그 전해에 1894년에 700명을 맞다가 그냥 해산한 거가 최초고 그것도 제일 빠른 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의병사에 보면 제일 빠른 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양근에는 이승용 의병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양근 의병 한 300명을 모아가지고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이천 의병, 김하라 의병들하고 가서 거기 1000명하고 같이 휩싸여서 또 의병 활동을 했는데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만큼 양평이 의병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선구자 역할을 했던 곳이고 발상지다. 약간 이제 전기의병이 이제 그걸 을미년에 일어나서 을미의병이라고 되고 맨 처음에 일어났다 해서 전기의병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지평의병은 나가서 이제 제천의병이 돼가지고 호자의병 의진이라 해가지고 유인석 장군 아실 거예요. 유인석 의병대장이죠. 유인석이라는 분을 아시는데 그분을 총대장으로 모셔가지고 다시 재편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제천의병에 그쪽에 가서 제천, 단양, 경상도 일부까지 가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가장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공을 일으키면서 전기의병 중에서 활용하신 분들이 결국은 지평의병이 주축이 된
의병사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기의병은 을사의병이라는데 을사보호조약 아시죠?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다시 중기의병이 일어났어요. 중기의병이라는데 양평에서는 중기의병은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은 지평현에서는 이문을 하는 분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활약을 했다는 게 나오고, 여러분들 아시고 최익현 아실 거예요. 최익현이 이제 그 전직 관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전라도 가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최익현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제가 설명 올린 안승우, 이춘영, 또 최익현, 또 유인석, 제가 설명 올린 대충 성함을 제가 언급한 그분들이 다 누구의 제자냐면 화서 이양로 선생의 제자예요. 우리 양평의 아주 큰 스승이시죠. 이제 그분의 제자신데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을미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을사의병 때는 그 최익현 역시 화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워가지고 가서 관리생활 하시다가 의병을 일으키신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활약한 것이 정미의병입니다. 이제 후기의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1907년이에요. 1907년에 이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죠. 일본인들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또 군대도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일어난 의병이 후기의병, 정미의병인데 이 정미의병과 양평에 관련된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첫째로 양평에는 이제 조인환이라든지 뭐 김춘수라든지 뭐 이연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병장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규모로 이렇게 그 의병을 막아가지고 게릴라전을 했어요. 게릴라전. 일제에 맞서서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개군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 사진은 다 아시죠? 이 사진 요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의병하면 나오는 사진이 이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작년 그렇게인가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저 연속극 보셨어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맨 마지막 씬 이걸 재현했죠. 이 사진을. 근데 이게 어디서 찍은 거게요? 이게 양평에서 찍은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양평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셨어요? 이 사진? 이 사진은 잘 못 보죠. 이 사진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13분이에요. 이거 지금 다른 12분이라 그랬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13분이 숨겨져서 안 보이는 분까지 해서. 요것도 양평에서 찍은 양평의병이에요. 1907년에 정미의병 양평. 근데 이 사진이 어디 실렸냐면 맥켄지라는 분이 전국 기자인데 영국 데일리 메일 기자예요. 그분이 서울에 와서 파견을 와서 주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거든. 일제가 우리나라 한국을 엄청나게 민족을 핍박하고 파괴하고 살인하고 방어하고 그런 거 소식을 듣고 이걸 찾아 나선 거예요. 의병을 찾아 나섰는데 어디서 나오면 맨 처음에 이천을 갔어요. 이천서도 못 만나요. 이천이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의병들이. 그 다음에 충주로 갔어. 충주에 또 의병들이 많이. 거기도 못 만나 의병을. 그 다음에 원주로 왔어. 원주도 하니까 못 만나. 얘기만 듣고 참혹한 현장만 확인했을 뿐이야. 그 얘기만 듣고. 근데 실제로 의병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1907년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다 이 사진을 두 개를 다 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책에다가 1907년 가을이라고만 썼지 날짜는 하나도 안 썼어. 날짜. 며칠 날 뭐 또 서울을 떠나서 뭐 며칠 날 뭐 양근에 가고 이게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게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책에 제가 작년에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여기 있어요. 이 논문은 이게 분명히 양평에서 찍은 거다. 요 두 사진이.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 이건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유명하면 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사진이죠, 이게.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이렇게 썼어. 해석을 했지게, 이 책에다 우리나라 국역을 번역을 했지게 뭐라 했냐면, 의병의 전초병들. 의병의 전초병들이라고 썼어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썼냐면 on outposts of Korean rebels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해석을 좀 잘못했기 때문인 거야. 제가 해석은 이렇게 해야 맞아. 벽지 소도시의 의병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두 군데 다 두 분이 해석을 했는데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해놨어요. 의병 부대의 전초병들. 그러니까 이게 양평에서 찍은 건지 모르는 얘기야. 이건 분명히 양평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양평이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하면서 엄청나게 떴어요. 왜 양평이 떴냐면 몽양여우명 선생이 우리 양평 출신이고 그때 조명받지 못하다가 아주 큰 조명을 받았죠. 아주 뭐 텔레비도 TV 프로그램도 여러 번 방영이 됐어요. 역사 저널 뭐 그날 뭐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근곡 박동환 선생은 여러분 아시죠? 33인 중 한 분인데 이것도 양평 분이에요. 그다음에 변준호라는 분은 우리 저 양평 분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대학 한국에 침투해서 우리나라 독립시키려고 하던 특수부대 주인공 중에 한 분인데 양평 분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양평이 엄청나게 떴어. 그다음에 뜬 게 이 사진 때문에 또 떴단 말이야. 뭐 때문에? 미스터 선샤인 때문에 이게 이 사진이 무척 떴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 사진을 엄청나게 우리 저 뭐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양평에서 뭐 이런 데 써먹는데 지평은 지평면 어디서 찍었다고 그러고 용문은 용문면 어디서 찍었다고 그러고 안타깝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양평에서 찍은 건 양평 의병들인데 오빈리에서 찍은 거예요. 오빈리에서. 자, 이 맥켄지가 1907년 9월에 양평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며칠 날 9월 20일 날 양동 들어와가지고 9월 25일 날 여길 갔어. 이제 저 사탄까지 갔습니다. 사탄이 어디냐면 사탄은요 옥천면 지금 옥천면 아신리 가면 왜 이쪽 저 중부고속도로 강 건너서 다리 건너는 북단 그러니까 북단 새로 나온 도로죠. 북단 그다음에 철도 새로 나온 철도가 또 직선화되면서 옥천 저 아신역에서 들어오는 데 있죠. 이쪽으로 산으로 합쳐지는 동네 고기를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거길 지나서 그 사진을 여기서 남한강에서 찍고 거길 지나서 이제 서울로 가셨는데 엄청나게 이걸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사탄 전투를 그 전날 했는데 맥켄지가 떠나기 전날 24일 날 했는데 그 사탄에 갔는데 맥켄지한테 동네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약해. 그 죽은 사람들은 손에 무기도 없었고 흐르는 피가 땅을 적셨다는 얘기.
두 사람이 그랬는데 두 분이 일본군은 부상병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찌르고 또 찔렀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그들의 몸은 조각조각 냈다는 얘기예요. 일본군이. 우리는 시체를 주워 모아 묻어주었습니다. 진짜 그 전날 맥켄지가 양평 와서 요 의병들을 만나기 전날, 만난 날이지. 만난 날 새벽에 일본군하고 우리나라 의병들하고 전투가 요 사탄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서 다섯 명이 부상을 입어서 도망을 왔어요. 부상을 입어서 도망갈 만하면 도망을 갔는데 두 사람은 워낙 중상이라서 도망을 못 가고 거기서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찔르고 또 찔르고 그래서 죽여서 그걸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묻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누군지 여기 13분이고 여기 3분인데 이분들이 누군지조차 몰라요. 에? 이분들 이름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몰라. 그런데 이번에 요 두 분 중에서 한 분의 묘소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잘 앞으로 모시려고 해서 산 속에 그냥 그 숲을 속에 그냥 그 묘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요만한 거. 제일 작은 비석 있죠. 왜? 포지석이지, 표석.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낙엽 속에 나무 속에 가려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등산로를 내다가 어떤 사람이 관심 있어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 나왔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요. 진짜 놀라울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개군하고 뭔 관련이 있느냐? 이날 사탄에서 이 맥켄지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9월 전날 아침에 일어났던 교전 상황을 듣고서 서울로 떠난 날 저녁에 바로 구미포에서 그날 저녁이 아니라 오후 2시에 여긴 점심때 얘기고 가서 얘기 들은 거는 맥켄지가 2시에 구미포에서 일본군하고 교전을 벌였어요. 의병하고 구미포에서. 근데 거기서 몇 분이 돌아가셨냐면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27분이 돌아갔어요. 27분. 24일 날 이 사탄에서 우리 의병 두 사람을 갈갈이 찔러 돌아가시게 한 의병들, 일본군이 충주로 가다가 구미포에서 의병을 만났고 또 다른 부대 하나가 또 양근에서 자고서 오다가 또 의병들을 만났고 또 충주에서 임무교대 하려고 서울로 가다가 어떤 부대가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일본군 3개 부대가 거기 의병을 그냥 삼면에서 포위해가지고 돌아가시게 27분이래요. 구미포에서. 그래서 그런 그 아픈 우리 집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병하고 관련된 거는 개군의 그 아픈 역사는 임진왜란 때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 꽤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책자에는 맥켄지가 며칠 양평에 왔었고 양평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구해서 작년에 발표한 논문이니까 가서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학자님들 논문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양평의 후기 의병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우리 2020년 개군년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의 역사 문화 해설과 양성 과정에서 제가 2시간 동안 했는데 아직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다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좀 충실했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뭐 이해가 못 가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금년서부터 국사편찬위원회 그 사료조사위원을 양평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보수를 하는 거지만 맡아서 우리 양평의 그 역사 문화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또 우리 알리는데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양평의 그 역사나 이런 데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바로 기록되고 우리 양평의 자긍심과 긍지를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네. 그 자진계에 대한 한문 표기를 좀 문의를 해주시면. 네, 자진계라는 거는 뭐냐면 자진이라는 거는 자색 색깔. 그러니까 거기 그 앞에 색깔이 앞에 그 마을에 색깔이 아마 자색 계통으로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슨 자라고 그러죠? 붉을자라고 그러나요? 제가 검색해 드릴게요. 그 자하고 지는 아까 말씀드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나루라는 얘기죠. 네? 개는 뭐냐면 개흑 얘기죠. 개흑. 그래 그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계를 한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자포. 자진계를 한자로 표기하면 자포가 되는 건데 자자는 붉을 자자로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붉은색 나는 개흙이 들어와 있는 마을을 자진계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그거를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자포. 그래서 자포를 또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다 보니까 상자포, 하자포로 이렇게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은 뭐예요? 계획? 진흙. 그러니까 이제 큰 물이 나간 뒤에 흙이 이렇게 강변에 쌓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갯벌. 또 다른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네. 붉을자가 아니라 자줏빛 자예요. 자줏빛자, 자포일지게, 자진계일지게도.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 이제 오늘로써 5강 수업 마쳤는데요.
저희 다음 주 6강이랑 7강은 월요일, 수요일이죠. 네, 답사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줌으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이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박선희 선생님 좀 어려우시고 아이들 키우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 저희가 또 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지연 쌤 그리고 문지연 쌤도 이제 어렵다고 해주시고 또 이명희 쌤, 권태임 쌤, 노재웅 쌤 이제 괜찮으실까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답사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도 다시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